네, 안녕하세요. 저 다음교육에서 이제 보인고 수학 수업 진행하고 있는 강사 오지호입니다. 네, 먼저 5월 1일 목요일, 오늘 조금 늦었는데 지금 밤 촬영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찍어서 이제 아마 금요일 오전 중에 편집이 될 것이고 금요일쯤에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에 아마도 가장 궁금하실 서술형 2번. 제가 찍고 있는 이 시점까지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에서 정하는 거고 금요일에 오전에 애들이 학교에 가야 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을까. 근데 약간 어떻게 하실지는 좀 정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 확정적인 거는 아마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에 관한 것만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번 시험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이거 철저하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시험 끝난 날이어서 점수도 잘 안 보내주고 애들이랑 연락이 좀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보고 느끼는 바, 소수의 몇 명이랑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어떻게 보냐? 제가 보기엔 중위권까지는 체감상 좀 할만하다 싶다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교조인 수능 기출의미래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얘기했던 EBS 이번 수능 특강 반영하겠다. 실제로 좀 꽤 나왔어요. 문제 수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에 있는 위치는 이번에 사관학 교과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막 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교재에 있었던 걸 당연하게 풀어낸 상위권들은 그 외적으로 도전을 했을 때 막 막혀보는 경험을 하고 하면서 좀 빡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급 예상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이고 요거 이제 요렇게 모의고사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5번 수특에 있는 거, 자, 6번 역시나 모의고사, 자, 7번 수능 특강. 근데 뭐 어쨌든 앞선 번호죠. 자, 8번 수능 특강, 자, 9번 모의고사. 수능 기출에 미리 있었죠. 그러니까 자, 11번 요거 모의고사. 제가 사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됐죠. 이거 슬쩍 보여드리겠습니다. 12번. 이거 사관학교죠. 아이들 어려웠습니다. 12번. 13번. 뭐 난이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모의고사. 그러니까 뭐 수능 기출의미에서 봤으니까 뭐 할만한 거 아닌가 당연히. 자, 단답형 2번. 뭐 역시나 모의고사. 자, 단답형 4번. 아, 이것도 아이들 어려워했죠. 요거 경찰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문제, 저희 반에 이제 한 문제 틀린 학생이 2명인가 있었는데 글쎄, 얘네가 거의 1등 아닐까 싶었는데 뭐 들어보니까 만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제 확실한 것 좀 나와봐야겠지만 어쨌든 하나 틀린 애들이 주로 이거 틀렸거든요. 이 단답 4번. 근데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제가 이제 해설할 거에만 했거든요. 14번이랑 이게 좀 결이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뭐 비슷한 결의 문제가 두 개나 나왔네 싶은 게 약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2번이 있다 얘기하고요. 주요 문항 해설 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객관식 12번, 객관식 14번, 단답형 3번, 단답형 그리고 4번. 요거 4개에서 조금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좀 짧게 가겠습니다. 이게 원모님 문제랑 상이 조금 달라졌는데, 근데 아마 이걸 많이 놓쳤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 그린 것까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이 x1의 좌표가 특정돼요. 그러니까 이 식을 잡는 과정에서 이게 y는 4-2x 제곱이고, 얘는 뭐 y는 3-2x 제곱분의 이렇게 두시면 2x 제곱에 관한 치환하고 뭐 2차 방정식 풀고 하면은 여기 나와요, 좌표가. 이걸 안 하면 디귿을 못 풀거든요. 예, 뭐 니은까지는 뭐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 기억니은 판단은 솔직히 너무 쉬워요.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고. 디귿의 x1이 1이고 y1이 2다라는 걸 쓰면 풀리는 문제인데 현장에서 충분히 안 볼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개 이런 문제가 교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으므로 이제 간접적인 비교를 하기 마련인데 교점 왼쪽 오른쪽에서 누구의 y값이 더 크느니 x를 대표했을 때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경험을 또 안 해봤을 리도 없거든요. 위치 같은 종류면은 그냥 해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 분명 경험해봤을 건데 이제 시험 그 압박 상황 속에서는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좀 틀린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객관식 14번입니다. 요거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가 아니겠죠. 뭐 이제 이런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고, 심지어 뭐 이제 미적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미적 보내가지고 미분을 초월하면서 미분을 할 줄 알아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친구 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첫 단계, 그러니까 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표일 수가 없다. 말이 안 되고 치환해서 값을 보는 거겠죠. 당연히. 그리고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범위 나눠서 하는 거 이건 쉽습니다. 로그 x 안에가 양수함수 갈리는 포인트가 x는 1이니까 1 기준씩 나눠줬고 로그 x를 치환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등 몇 개 이런 얘기를 하는데 y는 로그 x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 x가 몇으로 정해지면 그에 대응되는 x는 하나로 나와요. 한마디로 로그 x를 t로 치환했을 때 t에 관한 방정식을 만족시킨 애가 두 개가 나온다 치면 대응되는 x도 반드시 두 개다. 요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저는 0 초과 1 이하의 x는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은 그냥 0 이하의 t예요. 이거는 여기 0 초과의 t고 이 식은 t제곱 더하기 8t는 k,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10t는 k 이렇게 됩니다. t에 관한 이차함수 그려주고 범위 그려주고 k라는 상수함수가 얘네들이랑 세 점에서 만나려면 k가 마이너스 16이시거나 혹은 k가 0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k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밑에 있는 친구를 골라달라는 거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6인 게 여기서 확정됩니다. 걔네가 어디서 만나냐? 이차함수 일부분들과 마사 2, 8에서 만납니다. 이거는 로그 2의 x의 값입니다. 죄송합니다. 로그 3의 x군요. x의 입장에선 3의 마이너스 4승, 3의 2승, 3의 8승 되고 곱 나오고 거기 나머지 그냥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낯설 수가 있는데 유형 자체가 뭐 아이들이 뭐 풀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그런 걸 낸 거는 아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반대편 3번이고요. 요거 약간 제 스타일대로 해서 할 건데 저희 반 학생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값이 항상 접어 올리지만 가능하면 접어 올리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안 접어 올릴 수 있으면 접어 올려서 본 건 잘못된 거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냐. sin ax 더하기 b의 그래프와 k 양수 k를 보는 거니까 sin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풀마 k로 가서 b 이항하고 마이너스 b라는 상수함수로부터 똑같은 거리 위아래 k 떨어진 두 상수함수와 주어진 sin 함수의 교점으로 가겠다. 근데 현재 sin ax는 중간값이 0, 폭이 1이기 때문에 자 여기 마이너스 b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저 표현 때문에 가상의 센터선 이렇게 빨간 정근선 그렸는데 밑에 마이너스 b가 있을 거고 k 마켓 살짝 떨어뜨려 보면 정확하게 세 점 만날 때가 위로 간 애가 마지막에 이제 빠져나가기 직전 여기밖에 안 돼요. 요 상황밖에 안 돼요. 이거만 세 점이 만나요. 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하면은 보통 전 주기를 t라고 써요. 이거는 뭐 강사마다 취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뭐 p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어요. 저는 t라고 쓰는데 이거 전체 주기 4분의 주기 빼고 자 이제 얘네 둘이 더하면 이 축의 2배 되니까 2분의 3주기가 나와서 요 관계를 이용하면 이제 베타가 반주기에서 12분의 주기 간 거를 알 수 있고 사인 함수잖아요. 사인 함수 반주기 더 가면은 그냥 그 없었던 거보다 절대값의 부호만 바뀌는 거고 12분의 주기 가면은 그 중간 폭의 절반 올라가거든요. 이 비율이 바뀔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k라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확정됩니다. 근데 최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k가 반드시 1이죠. 연립한 b가 나와요. b가 나오면 fx 최대값이 나오죠. b 값에다가 sin x의 치역이 마일부터 1이니까 b에다가 1 뺀 거부터 1 더한 것까지 중에 절대값 씌운 것 중에 가장 큰 거 모르면 끝이에요.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오히려 1을 뺀 마이너스 4분의 5의 절대값인 4분의 5가 최대값이다.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근데 이게 근데 좀 확실하게 그 식 자체의 구조에서 되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안 그래도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뒤에 이제 배점 그 서술형도 있겠다. 일단 생각보다 간단해요. 근데 되게 너무 간단한데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그래프를 요구할 리가 없다. 못 물어본다 그래프를.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값을 보는 거고 이것도 약간 그냥 14번의 결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로그 3x t로 치환했던 것처럼 저는 굳이 sin x를 s로 치환하지 않고 그냥 s란 문자로 적었어요. 그게 그 말인데 범위에 따라 적어줍니다. 이건 뭐 쉬우니까. sin에 관한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fx의 모양이라고 하면 안 돼요. sin x 자체 하나의 문자로서 이 문자에 관한 2차 함수들 일부분들의 모임입니다. 어차피 값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1 이상의 값이 된다면 만나는 포인트가 딱 나와요. 이때 교점의 S좌표들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몇인지만 보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대충 한 마이너스 0.7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sin x가 y값이 마이너스 0.7이 될 때를 그냥 보시면 돼요. 못 구하죠. 각각의 근을. 그러니까 근의 합을 물어보잖아요. 여기도 대충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6 x좌표 여기 s좌표가 여기 sin x가 마이너스 0.6이 될 때 둘 0이 될 때 여기 빈칸이니까 조심하고 둘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0 지나가고 양수니까 0과 1 사이에 땅. 참고로 당연히 사인이 마이너스 1 이상 플러스 1 이하인 거 너무 당연한 거라 범위는 이렇게 적었지만 양 경계를 마일과 1로 그렸습니다. 교점 자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나올 거고요. 얘 빈칸이어서 아니고요. 얘네들이야 이 축이 2배, 얘네들이야 이 축이 2배. 이렇게 하면 여기 축 곱하기 4 하면 돼요. 6파예요. 얘네들이야 파이고요. 얘도 뭐 2분의 파이가 4개 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뭐 등차 수열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합은 9파이 나오고 끝나겠습니다. 서술형 2번도 잠깐 볼게요. 상황이 이건데 근데 이거 상황이 좀 너무 명확하거든요. 분명히 기하적인 성질을 의도하고 내신 것 같은데 이게 단 K는 양수 조건만 빠졌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등간격으로 올라가고 밑체가나 규격이 같기 때문에 이 교점의 x좌표들이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내용 제 아이들 데리고 엄청 했었는데 근데 뭐더 풀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개념 전달하는 강의는 아니라서 r제곱분의 1 r분의 1 r제곱 그러니까 요 사이의 간격이 이 사이 간격이 4배라는 건 바로 읽히니까 식을 잡고 공통인수 이제 0이 아닌 거 하나 사라지시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줘서 풀어보면 2풀마 루트 3인데 여기 r이 1보다 커야 하는 그 상황으로 제가 문자를 잡은 거라 r은 2 더하기 루트 3 대입하면 그때 이 k값 나오니까 k가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근데 여기서 k값으로 알파와 베타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근데 k가 양수란 조건만 빠졌으면 이게 밑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되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아쉬운데 그러니까 문제 상황 자체가 막 아예 어디서부터 오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성립을 할 수 없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냈죠. 어쨌든 뭐 오류는 맞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뭐 금요일에 제시를 보거나 이것도 가능성 좀 낮을 것 같고 기말로 점수가 2월 되지 않을까 했는데 가반이 1시 올라왔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K가 얘밖에 안 되니까 R이 1보다 커서 하나다. 그러니까 사실 알파 베타는 같은 거다. 사실이란 명칭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딩이 그거니까 알파 베타는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2의 3알파승 더하기 2의 3알파승을 구한 거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느냐 하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잘 보시면은 사실 저도 이게 받은 거 여기 잘렸는데 뭐 여기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서로 다른 알파 베타라는 말이 없어요. 서로 다른이란. 근데 이게 합리적이냐? 솔직히 아니죠. 이게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약간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근데 저는 요게 그 결과론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이걸 점수로 나와서 이월해버리면 여기에 시간 투자한 친구들은 정말 그냥 완전 탕 돼버린 거고. 아니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오류고 뭐 아예 투자 조차 못한 학생. 근데 어느 정도 문제 상황 성립하니까 적당히 절반 이상 풀어낸 학생. 차이를 둬야 맞지 않냐 하면은 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게 뭔가 오류인 것 같아서 계속 끊임없이 시간을 쏟다가 다른 문제 못 풀었다라고 하면은 아쉽겠지만 이건 학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누차 얘기하는 게 물론 안 그랬으면 좋겠죠. 오류가 없으면 좋은데 뭔가 막히면 본인이 틀렸거나 오류가 있거나 물론 본인이 틀렸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일단 무조건 넘어가라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시험은. 근데 이제 계속 붙잡고 있었으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규격 자체가 뭔가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써져 있고 이거 한 거는 아니어서 그리고 답안을 그렇게 발표하신 의지로 보았을 때 풀이를 보면서 정도 이상 접근한 학생들의 부분 점수로 이렇게 가겠다 하시는 의지가 아니실지 라고 저는 보입니다. 저는 그거는 학교가 원래 뭐 제가 뭐라고 말하고 저는 그냥 학원 강사고요. 학교가 정한 게 맞죠 당연히. 제가 뭐라고 그거 간섭을 합니까? 근데 그러니까 비교적 아쉬운 건 상황인 건 맞지만 그 와중에 비교적 합리적인 건 맞다. 근데 알파벳 같다는 건 솔직히 조금 먹지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이요. 그러니까 이건 사견하고 그러니까 뭐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개인적이게. 근데 말이 어쨌든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아이들에게 혼선을 최소한하고 가르기 위해서 하다고 보면은 뭐 말이 안 되진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 안 되면 말 안 된다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언급 자체를 안 해요. 뭐 편들려고 하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뭐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일 학교 가서 아마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9점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정답자는 없을 것이고 부분 점수 파티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냥 일단 이거는 상위권들이 뭐 큰 감점이 없다라는 걸 전제해서 1등급을 한번 예측해 보자면 감점으로 얘기할게요. 만점이 몇 점인지 모르겠어서 감점으로 저는 시험 난이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답형 하나, 객관식 하나까지는 1등급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술형 조금 더 감점 들어가거나 운 좋으면 객관식 2개 단답형 하나 될까요? 낮은 배점 점수면 가능하려나? 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점수로 얘기하면 대략 10점. 네. 10점 언더로 깎여야 1등급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너무 확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서술형 2번을 전혀 반영 안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가 제 이번 시험에 대한 평가고요. 평가? 분석이고요.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살짝 마지막에 아쉬움은 있긴 했으나 이게 교재 반영률도 굉장히 높으면서 난이도도 좀 있고 이거 부교재 공부 안 한 애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렸을 거거든요. 부교재 공부한 게 맞죠? 수능까지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와 그리고 이거 얼마나 핫했던 이슈인데 강사들 사이에서 이것도 바로 반영해서 되시고 어쨌든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뭐 시험 전체적으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뭐 뒤에 홍보는 뭐 별다른 거 안 할 거고 이거 다 똑같은 말이고 그냥 재개 강의일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PPT 항상 많이 넣어놓습니다. 아유, 광고 많이 됐네요. 자, 만들 땐 몰랐는데. 근데 뭐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자, 개강은 하이퍼바는 5월 10일 월요일이 하이바는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왜 이렇게 늦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제 매 시험마다 원래 텀 두긴 한데 이렇게까지 텀을 두지 않고요. 원래 이번엔 5월은 매번 그래요. 5월은 매번 근데 1학년 때 아마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 이번에 텀이 길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원 기말고사 범위 내신 2등급 이상 무시시험 입반인데 요거는 좀 써져 있는 거랑 다를 겁니다. 등수 제한을 좀 두려고 해요. 네. 요거는 이제 그럼 몇 등 1등급이어야 되냐? 그것도 너무 심하고 25등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등수 이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별다른 거는 없고요. 아니 시험으로 그냥 봐도 되고 근데 시험 참고로 무지막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